건강한 우리 몸.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킨다. 알아야 덜 아프다. 자, 남도마실의 임진웅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선생님 경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? 사실 제가 아직까지는 경찰 분들하고 예. 대면한 적이 다행인 건지 아직 없는 것 잘하겠어. 같은데, 잘하겠어. 이제 뭐 그래도 가장 가까이 응. 있었다고 이제 보면은, 제가 처음에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응. 음주 단속을 처음 해봤을 때, 그러니까 제가 음주운전 한 건 아니지만 네네네. 괜히 그 떨리는 그 맞아요, 느낌 맞아요, 있지 맞아요. 않습니까? 처음으로 경찰 분들을 예, 가까이 또 그런 가까이. 행정적인 예, 절차를 예, 밟은다는 거에, 네. 그 기억은 아직 강렬하게 좀 남아 있습니다. 네. 맞네요. 제 후배 중에 운전면허 따고 첫 그거 음주운전 했을 때 네. 이렇게 불어야 되잖아요. 근데 네. 맞습니다. 네. 그렇게 했다고 네. 실질로 그냥 그 친구 그렇게 했더라고요. 야, 그래요. 일선에서 애쓰시는 경찰분들 음. 많으시죠. 자, 맞아. 오늘 이제 임진웅 선생님과 나눌 이야기는 네. 턱관절 장애예요. 네, 어, 맞습니다. 먼저 어, 얼굴에 위치한 가장 큰 음, 관절, 아, 턱관절인데, 이 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한번 네.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턱관절 장애는 네. 뭐 어떤 증상을 그렇죠. 이제 말합니까? 먼저 턱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좀 예, 드려보면, 예. 이제 우리가 뭐 음식을 씹거나 뭐 입을 말하거나 할 때 입이 움직이게 네네. 되는데, 이때 보통 아래턱이 이제 위아래로 주로 움직이게 예, 됩니다. 예. 그래서 턱관절은 이제 아래턱뼈, 그러니까 하악골이라고 음, 하는데, 음, 이 뼈하고 이제 머리뼈 중에 이제 옆면을 담당하는 음, 축두골이라고 하는 뼈 사이에서 두 뼈를 이제 연결하는 관절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음. 관절은 이제 우리 귀 앞쪽에 있는데, 네. 손으로 이제 귀 앞을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입을 벌리거나 닫아보면 움직이는 것을 느끼실 예. 수가 있어요. 있죠. 이 관절은 이제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들 중에 하나고, 예. 실제로 하루에 한 2,000번 이상. 2,000번요? 네,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도 예. 턱관절을 계속 움직이고 움직이니까. 있죠. 예, 그래서 저는 한 3,000번 될 것 같습니다. 말을 하도 많이 하는데. 오. 예, 그리고 이제 강하게 씹을 때는 네. 3.5톤 정도의 압력으로 치아에 이제 압력을 좀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굉장히 오. 많은 일을 하는 예, 관절인데, 예, 예. 이제 턱관절 장애는 이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음, 있겠습니다.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음, 관절 안에 있는 디스크판에 이제 장애가 음, 생기거나 음,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음, 주변 근육이 좀 긴장하거나 음, 뭐 이런 식으로 턱관절 주변에 좀 통증을 유발하게 음, 됐는데, 음, 입을 벌리기가 어렵고 좀 대화할 때 발음을 좀 수월하게 하기도 어려워서 음, 음식을 좀 씹기도 어렵고 음, 이런 증상을 좀 유발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질환이 이제 얼굴하고 이제 턱에 이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예. 보통 이제 20대, 3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. 그리고 20대, 30대에서요? 네, 아무래도 음, 근긴장이 가장 좀 많이 유발되는 나이대라고 아,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아, 그죠?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에서 30% 정도는 이 질환 좀 겪어봤다라고 볼 어.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요? 음,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응, 응, 밝혀지진 응. 않았는데, 현재까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턱관절에 무리를 주는 습관입니다. 그래서 평소에 좀 단단하고 뭐 질긴 음식을 좀 자주 마른 드시거나, 오징어 막 이런 네, 거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를 꽉 깨무는 예, 습관이 예, 예. 있으신 분들, 턱관절 장애가 좀 자주 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음, 특히 이제 심리적인 요인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, 긴장을 하거나 좀 스트레스가 자주 오게 되면 턱관절 주변이 좀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, 음, 그러면서 턱관절 장애가 오는 것으로 알려져 음,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턱관절이 아파서 좀 오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최근에 좀 많이 스트레스 받은 일이 예, 예, 있었는지, 예. 그걸 여쭙습니다. 그래서 근데 아, 대부분은 그런 좀 개인적인 좀 그런 과정이 좀 있으신 음, 것 같더라고요. 음, 그래서 이제 이런 요인들도 있고,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교통사고나 이제 예, 외상 등으로 예, 이제 예, 예. 턱관절에 좀 이제 외상을 입었을 경우, 음, 이제는 이제 뭐 부정교합이 발생해서 음. 턱관절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니, 저도 그 이제 작품 들어가거나 이게 창작이 음, 들어가면 너무 그렇습니다. 이게 네. 맞나 싶어서 이를 음, 꽉 깨물고 자나 봐요. 그래서 예전에 음, 한번 여기 아파가지고 진짜 음식을 아, 잘 못 네네. 먹겠더라고요. 바로 근데 그게 턱관절 장애라고 볼 수 아, 있겠습니다. 뭐 며칠 지나니까 이제 거기 끝나고 지나니까 음, 또 괜찮아져서 아 이렇게 음,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구나 네, 했는데 이렇게 수면 중에 나도 모르게 네, 꽉 깨문다거나 일을 간다거나
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네네. 턱깨로 뭐 하는 거 이런 거 안 좋겠네요. 네, 그렇죠. 그런 자세가 이제 턱에 굉장한 압력을 또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턱관절 안에 뭐 디스크나 연골 등에 좀 손상을 주게 돼서 턱관절 장애 같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아팠을 때 씹을 네, 때 그 네. 찌릿찌릿하니 맞습니다. 네네. 그냥 크게도 못 벌리겠고 근데 주로 이런 증상인가요? 네네. 가장 흔한 증상은 그 턱관절에 발생한 통증인데 양상은 아주 굉장히 좀 날카롭고 뻐근한 양상의 통증입니다. 그래서 그 턱관절 전체에 이제 우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통증이 이제 입을 벌리거나 움직이려 할 때 턱이 뻑뻑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입을 많이 벌리기가 어렵게 됩니다. 그래서 음식을 씹거나 할 때도 통증이 많이 발생해서 많이 씹지 못하게 됐는데 턱관절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좀 어렵게 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그 숟가락에 이제 음식을 담아서 입에 넣기도 어려울 정도로 입이 벌어지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또 음식 섭취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십니다. 그래 입이 안 벌어질 수도 네. 있고 그럼 반대로 이 턱관절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. 네네. 턱관절 빠지는 경우는 지금 이 턱관절 장애 좀 다른데, 달라요. 예, 그 경우는 이제 턱관절 탈구라고 따로 다른 질환이 또 있습니다. 탈구. 이거는 지금 너무 뭐 스트레스로 꽉 담은다거나 이런 그렇습니다. 네. 이런 장애입니다. 근데 아침에 이렇게 눈 뜨다가 아니면 이렇게 공연 전에 입을 풀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뚝뚝 이런 소리 나잖아요. 그것도 그 장애는 아닌가요? 그것도 턱관절 장애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네? 네. 그러니까 턱관절 유연하게 움직이면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이제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그런 소리가 난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턱을 좀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을 때 통증이 같이 발생하게 되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양쪽 귀 앞에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턱을 이제 좀 벌려 보시면 이렇게 한쪽이 좀 좌우가 다른 게 좀 움직이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분들도 이제 어떤 부정교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턱관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.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애기들 보면 이렇게 입을 이렇게 턱 아래 그 하악골을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런 것도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네요. 그렇겠죠. 예, 그렇게 되면 턱관절 긴장이 유발되는데, 근데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근육이나 이런 관절이 훨씬 유연하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가 오는 비율은 좀 낮습니다. 애기들은 그럼 개인적인 질문입니다. 네네. 이 가수들 보면 네. 하악골이 큰 가수들은 네네. 노래 굉장히 잘하잖아요. 네네. 소리 아저씨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네네. 이게 뭐 연관이 있나요? 하악골이 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골격이 크신 분들은 저도 그쪽으로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량 자체가 더 크지 않을까요? 되게 보면은 이렇게 하악골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까지 잘 모르시겠다. 네. 그럼 한번 더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. 홍명수님의 신청곡 김준수, 김영석의 수군가 가운데 고고 전변 듣고 올게요. 잘해요. 홍명수님의 신청곡 김준수, 김형석의 수군가 가운데 고고 전변 대목 듣고 왔습니다. 지금 임진웅 선생님과 함께 건강한 우리 몸 오늘은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아프긴 아픈데 네네. 이게 장애로 딱 이렇게 판정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? 그렇죠. 턱관절에 발생하는 통증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입이 벌어지는 정도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정상적으로는 최대한 입을 벌렸을 때 남성은 한 4.5에서 5cm 정도, 여성은 한 4에서 4.5cm 정도가 정상 범위로 보고 있는데 4cm 이상 벌릴 수 없을 때 턱관절 장애로 보통 진단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기 손으로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엄지하고 새끼손가락을 빼고 나머지 손가락 세 손가락을 나란히 세워서 입에 한번 수직으로 넣어보는 겁니다. 이렇게요? 네네 그렇게 넣어보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잘 들어가고 뭐 턱이 아프지 않고 그러면 정상인데 통증이 있거나 입이 잘 안 벌어져서 손가락이 좀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세 손가락 네네 이 정도야 막 기본 지금 한번 그냥 들어가 보는데
네. 아니 근데 저는 아까 20, 30대가 이 턱관절 장애가 많다는 게 좀 네네. 충격이네요. 아무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턱관절 주변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. 그런 게 아닐까 그러면 뭐 싶습니다. 성별로도 차이가 있나요? 성별로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그막 취업이나 뭐 이런 거 네네. 직장생활 막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로 네네. 이렇게 맞습니다. 네. 이야 그거 뭐 이렇게 못 씹으니까 또 음. 사람이 또 씹어야 음식을 좀 씹어줘야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네, 그렇습니다. 더 겹치겠네요. 네.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? 치료는 이제 턱관절의 긴장을 풀고 조금 응, 응. 유연해질 수 있게끔 해주는 데 좀 목표가 음.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가 좀 시행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진통제나 물리치료 이런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부정교합이 좀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은 이제 치과에서 교합 안전 장치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장치를 이제 이가 앞 맞물릴 때 위아래 위치를 좀 잡아주는 장치인데 이 장치를 착용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뭐 운동요법이나 행동요법 등의 이제 턱관절을 이완시키기 위한 치료들을 좀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아, 근데 저는 그때 지나고 나니까 음. 병원 안 갔거든요. 음. 저절로 낫더라고요. 네네네. 그러면 네,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. 다른 관절들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조금 통증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. 오래 가요? 네, 그래서 좀 심하신 분들은 몇 네. 주 이렇게 고생하시기도 네. 하시는데 이제 물론 통증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. 이 기간 동안 사실 음식 섭취하는 게 어려운 걸 제가 가장 많이 호소를 하세요. 그리고 이제 그쵸. 네, 그리고 말씀하실 때도 발음이 잘 안 된다고 음. 말씀하시고 그래서 물론 이게 환자분들마다 증상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좀 증상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의원에 가면 치료는 어떻게 그렇죠. 해줍니까? 아니, 한의학에서 턱관절 장애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주로 네. 침이나 추나 치료를 많이 활용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치료법들 네, 중인데 이제 그런 요법들 치료 요법들로 이제 턱관절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게 됩니다. 그래서 물론 그 환자분 상태를 보고 또 다른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겠지만 보통 침 치료를 많이 활용하는데 침 같은 경우는 턱 안에 굉장히 깊은 곳까지 근육을 다 자극할 수가 있어서 보통 한두 번의 치료로 통증이 많이 경감되고 있습니다. 깊이 들어가요? 네, 깊이 들어갑니다. 침 보통 제가 그 규격을 쓰는 게 한 4cm, 5c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규격을 턱 안쪽으로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4cm, 5cm요? 입 벌릴 수 있는 게 4cm에서 4.5cm였는데 네. 그만큼 들어간다고요? 네,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이야, 됩니다. 아프지 맙시다. 근데 이제 그 침치료가 빠를 수 있겠구나. 네네. 뭐 염증이나 이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. 네, 네네. 균형을 맞춰주니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. 음. 그러면 아프기 전에 네네. 여기 좀 이렇게 눌러주면 좋아요. 이런데 또 팁 하나 주십시오. 네네.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혈자리 중에 네, 하나인데요. 이제 하관이라는 혈자리입니다. 그래서 네. 어디 있냐면 우리 귀에서 이제 바로 앞을 눌러보면 단단한 뼈가 좀 만져지지 얼굴 않습니까? 쪽 앞에. 네네. 살짝 앞쪽으로 그 뼈를 따라 조금 앞으로 나오고 그거를 이제 아래로 좀 살짝 내려가면은 아래 나르는 상태에서 입을 살짝 벌려 보시면 좀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하관혈이라고 됐는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지압하면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 입을 이제 아주 그 애매하게 벌린 상태에서 예? 도대체 애매하게 불린다는 건 뭡니까?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속칭 멍 때린다고 하죠. 네, 약간 입 그렇게 살짝 벌리고 네, 살짝 멍 벌리고 할까 네, 하듯이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약간 그런 생각으로 입을 살짝 벌리고 뭐 먹지? 예, 그 상태에서 손을 꾹 눌러주면은 굉장히 뻐근한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많이 벌리셔도 안 되고 담으셔도 안 되고 약간 애매하게 벌린 상태에서 가장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럴 때 이제 그 시원한 좀 느낌이 드는데 이제 턱관절 아프신데 병원 가기 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은 턱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좀 지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야, 누르니까 살짝 뻐근하면서 시원하네요. 이게 광대뼈 아래쪽입니다. 네, 살짝 맞습니다. 아래쪽. 네, 살짝 거기 아래쪽. 보면 이렇게 푹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. 여기를 멍 애매하게 하면서 이렇게 눌러주면 오 시원하네요. 평상시 이걸 계속 해주면 턱관절 장애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것도 왜 개인적인 질문인데 양악 수술 막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들 좀 미용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 턱관절 장애 심하게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.
그런 거는 어째 회복이 음, 오래 걸리죠. 그쵸. 그냥 일반적인 턱관절 장애보단 조금 오래 걸린다고 볼 수가 있고, 근데 부종교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양악수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분들마다 개개인별로 평가를 또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. 그러면 이 턱관절 장애가 네. 안 오도록 뭐 다른 또 예방 방법 있나요? 네. 평상시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?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턱관절이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긴장하면 입을 꽉 깨무는 습관이 있는데, 그쵸, 그쵸. 그래서 좀 어렸을 때 이제 턱관절 통증 때문에 몇 번 진료를 받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턱은 이제 항상 이제 앞에서 이제 해본 것처럼 애매하게 벌리는 게 가장 부드러운 자세이기 때문에 이 자세를 기억했다가 이제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뭐 긴장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턱 관절을 그냥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습관적으로 이 턱을 괴거나 질긴 음식을 씹거나 하는 것들도 좀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스트레스 상황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것도 턱관절 장애를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이제 저도 이제 자면서 깨물어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의식적으로 이 혓바닥을 천장 쪽으로 이렇게 올려 붙여놓고 이게 애매하게 네네. 벌리는 거랑 비슷한 거죠. 네. 이렇게 네네. 입 안을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서 했더니 그때 그 방법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그게 이제 턱관절 이완 스트레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방식이. 그래서 이 가는 것도 뭐 대체 세가 이 턱관절 장애가 좀 덜어겠네요. 네네, 맞습니다. 그래. 오늘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 스트레스가 참 많은 진짜 질환을 유발하네요. 예. 다음 주에는 어떤 네. 증상입니까? 다음 주에는 좀 친근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. 편두통. 편두통. 네, 모르시는 분이 없죠. 편두통을. 주변에 많아요. 특히 언니들이 막 그쪽은 손도 못 대게 하고 맞습니다. 막. 네. 그런 이제 편두통인데 그만큼 이제 치료가 또 어렵기도 해요. 그래서 그 편두통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궁금합니다. 도대체 언니들이 이걸 가진 방법을 다 써봤지만 네네. 결국 진통제를 먹게 되더라. 근데 맞습니다. 네.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. 네네. 근데 저는 이제 편두통, 두통이 없거든요.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. 편두통을 연기해야 됐어요. 연기. 어떤 그 주부인데 네네. 명절 스트레스로 편두통이 왔다 이런 걸 연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뭐 손을 머리에 댔더니 감독님이 편두통이 심한 분이었는데 한 번도 안 알아봤어. 네,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지저분하게. 너무 힘들다고. 맞습니다. 주변에 참 많습니다. 편두통. 다음 주도 또 선생님 모셔놓고 또 자세히 또 예방법까지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임진웅 선생님 가시는 길에 김정직과 여러분의 나무가 있는 언덕 긴 호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고맙습니다. 살펴가시죠. 네, 감사합니다.